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사장에서 유체 유동의 미분형 지배 방정식을 다뤘습니다. 아마 뭐 강의는 뭐 그럴듯한데 막상 여러분들 과제도 나갔는데 과제 하려고 보면 좀 막막하겠죠. 그죠? 무척이나 익숙하지 않고 더군다나 뭐 편미분 이런 거를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어, 개념적으로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꾸 뭐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 여러분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할 때 너무너무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다뤘고 그래서 유체역학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특히 기계나 항공기의 많은 부분들이 이 유체역학과 연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음, 또 자꾸 또 하다 보면 이곳에도 적용해보고 저곳에도 적용해보고 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거니까 뭐 너무 조급하게 왜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임은 틀림이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정리해 보면 또 별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장에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이 강의 자료의 앞부분을 보면 플루이드 키네마틱스, 유체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키네마틱스. 그래서 어떤 유체의 흐름을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 입자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죠? 큰 우리가 다루는 영역 내에서 유체의 각 지점 공간의 좌표로 속도 벡터 또한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입자 입장에서 보면 오직 시간 t에 대한 어떤 변화인데 요 공간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거기를 통과하는 유체들의 입자의 속도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걸 velocity field, 속도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속도를 가속도, 유체 입자의 어떤 가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큰 d로 dvdt, 시간의 다른 변화인데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죠? 체인룰 개념으로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이걸 정리해 보면 라운드 t 시간만의 함수 즉 공간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거기에서 그 지점을 지나가는 유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바뀐다. 그러면 이 항이 살아 있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스테디 유동이다 라고 하면 이 항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라운드 v, 라운드 t가 0인 이 유동을 스테디 플로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속도는 공간만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겠죠. 스테디, 정상, 멈춰있,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유동이지 유체 입자의 속도가 0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가속도를 풀어 써보면 는이 아니고 이거 더하기 속도 벡터, 다이버전스 그리고 또 속도 벡터 이렇게 우리가 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속도 이렇게 표현되고 또 플루이드 키네마틱스에서 우리가 주되게 다뤘던 내용은 가속도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과 함께 이 유체의 어떤 속도, 속도라는 것은 유체 입자가 어떤 위치를 이동했을 때 각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했을 때이고 유체 입자가 요소들이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죠. 회전 성분. 그 이제 로테이션. 그걸 각속도라 부르죠.
각속도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각속도는 결국엔 유체 요소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요소가 회전을 하는지 이건 이제 요 각 변이 회전하는 각도의 어떤 평균값으로 회전율을 결정했죠. 그래서 자, 각속도는 컬의 2분의 1 이렇게 표현됐죠. 그리고 요 놈이 2분의 1 제타로 표현했고, 그죠? 요 놈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놈을 볼티서티 와도라고 부르죠. 그죠? 또 요 벡터니까 그죠? 각 방향 성분들을 이렇게 항들을 풀어 써보면 각속도는 텐서형으로 각 항의 성분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조연산을 그 볼티서티로 표현해 보면 볼티서티는 이런 얘기죠. I, J, K가 있고 라운드 이게 그레디언트 연산이죠. 각 방향으로 미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U, V, W 이렇게 하면 이놈이 얼만큼 회전하는지를 알 수 있고 이 볼티서티가 0이다. 즉 각속도가 0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유동을 irrotational flow 우리말로 비회전 유동인 거죠. 벽면 점성의 효과 이 비회전성은 대부분 점성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데 이 점성 유동 내의 유동들은 회전 유동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그냥 이 방 안에서의 어떤 공기의 흐름 이런 걸 다룰 때는 비회전 유동 이럴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유동 특성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회전이 일어나지 않고 유동이 쭉 흘러가는 것, 또 회전이 일어난다.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회전 유동 같은 경우에는 유체가 잘 섞이게 됩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어떤 회전 성분을 유체가 있을 때 어떤 회전 성분을 포함시켜주면 유체 혼합이 잘 발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컵에 그죠? 우리가 설탕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가만히 두면 천천히 녹을 텐데 그죠? 거기에 이래 저어가지고 결국 내가 저어주는 행위라는 게 어떤 유체 요소에 회전 성분을 더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혼합이 빨리 일어나게 되고 혼합이 빨리 일어나니까 잘 녹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과 아주 깊은 얘기지만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런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회전 유동인지 비회전 유동인지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유체 요소는 찌그러지기도 하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또 찌그러지기도 하고 길게 늘어나거나 또는 쪼그라드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을 스트레인이라고 부르고 재료 역할할 때 스트레인이죠. 근데 유체의 입자는 늘어나더라도 계속적인 어떤 힘이 가해져 가지고 유체 입자가 늘어났다. 그럼 그쪽으로 유체 입자가 계속 움직여 가니까 우리는 단위 시간당 얼만큼 늘어났는지 요것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train rate로 표현을 하고 직선 방향으로의 어떤 변이가 발생했다. linear strain rate 또는 유체 요소가 찌그러졌다. 이걸 shear strain rate이라고 부르죠. 요걸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필론 ij는 2분의 1 라운드 ui 라운드 xj 플러스 라운드 uj 라운드 xi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리니어 스트레인 레이스를 보면 ij가 같은 경우 즉 i와 j가 같은 경우가 리니어가 되고 면과
방향을 나타내는 성분이죠. 그 두 개가 서로 다르면 shear strain rate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행렬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형 요소들을 다 보면 입실론 xx는 i와 j가 xx로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ux와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라운드 u, 라운드 x가 되고 입실론 YY는 라운드 V, 라운드 Y가 되고 입실론 ZZ는 라운드 W, 라운드 Z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쉬어 스트레인 요소도 똑같은 형태로 식을 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입실론 XY 그리고 입실론 XZ 뭐 이런 놈들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이 모든 키네마틱스는 결국 우리가 어떤 속도 성분을 안다. 속도를 알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모두 이 속도 성분의 변화량, 공간의 변화량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볼텍스 그리고 또 솔리드 로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이제 이런 유체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지식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배방정식을 지금 유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지배방정식은 적분형, integral relation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거 differential relation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식은 사실 똑같고 수학적으로 똑같이 풀었을 수 있는 식들이죠. 그죠? 그래서 continuity를 보면 이게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 질량 보존, mass of conservation, mass conservation을 지금 다뤄보면 자,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dt분의 dm 어떤 시스템의 총 질량은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근데 이 시스템은 컨트롤 볼륨과 컨트롤 서피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전체 질량, 컨트롤 볼륨 내에 총 질량은 밀도를 부피로 다 적분한 놈이고 이 놈의 시간 변화율을 하고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 유량 dm 다트 그저 매스 플로우 레이트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풀어 써보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라운드 T, 라운드 로 dV가 있고 여기에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로 V 벡터 내적 면의 수직 벡터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다이버전스 시어럼에 따라서 이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적분은 면적분은 부피적분으로 변환을 할 수 있죠. 다이버전스를 도입해서.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미분형 방정식 라운드 로 라운드 t 더하기 다이버전스 로 v는 0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continuity 질량 보존에 대한 적분형 관계식하고 매우 작은 유체 요소에 대해서 저 식이 성립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즉 속도 벡터의 어떤 공간 로 v라는 모멘텀이 각 방향으로 변화된 양이 결국 총 밀도의 변화량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식은 우리가 좀 다르게도 쓸 수가 있죠. 그죠? 이 식을 정리를 해서 보면 다이버전스 V가 0인 이런 유동을 우리가 비압축성 유동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죠? 또 이 식을 한 번 더 풀어 써보면 라운드 로 라운드 T 플러스 라운드 X로 로 U를 미분하고 Y 방향으로
로 V를 미분항. 요 놈이 0이 되는 거죠. 3차원엔 Z도 있는데 그건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continuity equation이 되는 것이고요. 또 steady 유동이다 라고 하면 그저 divergence rho V만 살아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 모멘텀 이퀘이션은 뭐였습니까? 모멘텀 이퀘이션은 자, 유체 유동에 어떤 시스템 전체에 힘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놈은 그 시스템 내부에 있는 총 운동량, 그 하나의 어떤 질량 요소라 생각하면 그 놈의 운동량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놈은 풀었으면 라운드 T, 라운드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로 V를 전체로 적분하는, 부피에 대해 적분한 놈이고, 컨트롤 서피스로 V 벡터가 질량 유량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는 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이라는 놈은 크게 세 가지죠. 바디 포스가 있고, 노멀 포스, 그 다음에 쉬어 포스, 그죠? 즉 서피스 폴스, 바디 폴스와 서피스 폴스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럼 바디 폴스는 먼저 대표적인 게 그래비티고, 만약에 전자기력을 다룬다. 그럼 여기에 전자기력을 포함하는 어떤 항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가지고 이 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로 G 중력과 속도가 다 더해지면 되죠. 밀도를 부피에 적분하면 질량이 되니까, 그죠? 결국엔 mg와 똑같죠. 그죠? 이게 컨트롤 볼륨에 대한 바디 폴스고, 서피스 폴스는, 자, 우리가 이 서피스 폴스를 결국에는 그놈이 스트레스, 결국 단위 면적당 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어떤 서피스 전체에 대해서 스트레스,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놈은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작용하는 놈도 있고 평행하게 작용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텐서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게 시그마 ij 텐서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텐서가 노멀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내적을 하게 되면 각 방향 성분이 나오겠죠. 그죠? 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항들을 볼륨으로 식을 딱 바꿔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T, 라운드 로 V 벡터 더하기 다이버전스 로 V의 V 벡터. 자, 그 여기에 있는 요 놈은 앞에 V 벡터가 좀 다른, 한 놈은 다른 의미가 되죠. 그죠? 여기로 치지 말고 이 놈으로 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가속도 구할 때 이 항이 항상 예를 들어 속도 벡터 V에 대해서 UVW로 나누어서 구할 때도 항상 있는 놈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렇게 다르게 나타날 거고, 앞에 두 개는, 그죠? 이것하고 뭐가 같습니까? 부피는 그대로 있으니까 중력과 속도는 그대로 나타날 거고, 벡터로 더하기. 이게 또 다이버전스 룰을 적용하니까 다이버전스를 텐서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한 놈과 같다는 것입니다.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걸 코시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시그마 ij가 뭐냐? 이거 구하는 거죠. 시그마 ij는 뭐였습니까? 시그마 ij는 압력에 대해서, 자, 압력은 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놈이죠. 그죠? 그 주변에 어떤 유체나 어떤 물질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이 있고, 수직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로 델타 ij를 붙여줍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 성분이 있죠. 그죠? 여기에는 리니어 스트레인과 쉬어 스트레인을 모두 포함하는
쉬어 컴포넌트가 있게 될 겁니다. 식이 이런 형태로 우리가 텐서를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놈은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타우 ij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뮤의 입실론 ij로 표현하면 이게 이런 유동을 뉴트니안 플루이드라고 불렀죠. 그죠? 즉 스트레인 레이트와 스트레스가 힘과 변화가 선형적으로 비례할 때 그런 유동을 뉴트니안 플루이드라고 하고,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유체는 뉴트니안 플루이드입니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가 이 뮤와 같다는 것이죠. 그게 점성계수라는 것입니다. 즉 점성이 크다는 것은 약간의 어떤 유체의 변이가 있을 때 훨씬 많은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거꾸로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줬는데 그거에 따라서 변이를 일으키는, 즉 점성이 크다면 점성 계수가 큰 값을 가진다면 그 변이가 조금밖에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물 안에서 내 손을 움직이는 거하고, 그죠? 자, 손이 움직인 만큼 유체는 변이가 생겼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물엿 같은 경우에 점성 계수가 아주 큰 값을 가진 놈에서 내가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려면 훨씬 많은 힘이 들죠. 즉 스트레스가 훨씬 많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의 특성이 있고, 다행히도 이게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유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적용해 보면 시그마 ij는 마이너스 p 델타 ij 플러스 2뮤 입실론 ij, 이렇게 식을 또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다시 해보면 라운드 로우 v 벡터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 로우 v v 벡터는 로 g 벡터가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델타 펑션은 면의 수직한 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델타 펑션과 즉 시그마 자리에 마이너스 p 델타 ij를 넣으면 저기에서 나오는 놈은 p의 그레디언트가 나오고, p는 스칼라 양입니다. 그레디언트가 나오고 그 뒤에 있는 놈은 다이버전스 타우 ij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가지고 적절하게 변화를 시키면 요 항은 어떻게 바뀝니까? 로 dt분의 dv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이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 가속도 성분이죠. 즉 밀도 곱하기 가속도니까 단위 부피당 힘과 같죠? 그죠? 그 놈은 단위 부피당 중력 가속도,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도 않은 식이 되죠. 마이너스 p가 오고, 여기는 뭐가 옵니까? 라플라시안이 오죠. v 벡터에. 그죠? 자, 두 번 미분한 놈인데, 그죠? 요 2뮤 입실론 ij에서 입실론 ij를 대입해가지고 식을 쫙 정리를 해보면 식이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컨티뉴어티를 1번식이라고 하고 이걸 2번식이라고 하면 이 두 개를 합친 방정식을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책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각각을 풀어 쓴 식도 저기에 방정식에 있었죠. 그죠? 더 이상 뭐 더 뭘 배웠습니까? 더 이상 배운 게 없죠. 그죠? 그리고 뭐 우리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 할 때도 m닷, 즉 질량 유량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뭐 평균 속도를 구한다. 뭐 이런 거 말고 또 필요한 게 없는 거죠. 그죠?
이 미분형 방정식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이 에너지 이퀘이션입니다. 그죠? 컨트롤 에너지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토탈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죠? 자, 에너지 이퀘이션을 한번 써보면, 자, dt 분의 d 토탈 에너지, 그죠? 이 토탈 에너지입니다. 그죠? 이거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스몰로 쓰죠. 뭐 캐피탈로. 네, et 토탈 에너지를 다 적분한 놈이 있고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총 4가지의 양이 들락날락 거리죠. 뭐가 들어옵니까? U 내부 에너지, 그죠? U라 하지 말고 그냥 스몰 e라고 하겠습니다. 인터널 에너지에다가 또 운동 에너지, 그죠? 이 두 개 합친 놈이 토탈 에너지가 되죠.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로분의 P, 압력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G 곱하기 Z는 이놈이 컨트롤 서피스를 들어오거나 나가는 질량 유령에 얹혀져서 들어오는 놈이죠. 그죠? 그리고 이 놈의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 이퀘이션은 연력학 제일법칙이니까 Q 닷트 마이너스 W 닷트고 이 W 중에 운동에는 일 중에서 압력이 하는 일은 지금 요 컨트롤 서피스 안으로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요 일에는 이제 다른 종류의 일들, 즉 마찰로 인해서 손실되는 에너지도 저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만큼이 어떤 외부의 한 일이거나 어떤 손실되는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 그 Q는 뭡니까? 열 전달로 인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의 어떤 균형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여기에 Q 닷트나 W 닷트 이런 놈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미분형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다루지 않고 자 질량 보존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외부에서 어떤 열도의 출입도 없고 일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요걸 0으로 두고 그죠? 그래서 스테디 유동이다. 그러면 그리고 출입구가 하나다. 그래서 어떤 유선이나 어떤 관유동 이런 데서 1번 지점, 2번 지점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게 요 4가지 성분의 합. 이 4가지 성분의 총합을 뭐라고 부릅니까? 토탈 엔탈피라고 불렀죠. 그죠? 토탈 엔탈피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널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더한 게 토탈 인터널 에너지고 그죠? 그거에다가 압력 에너지를 더한 놈이 토탈 엔탈피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엔탈피는 뭡니까? 인터널 에너지에다가 즉 스몰 h는 인터널 에너지에다가 압력 에너지를 더한 놈이고 그죠? 여기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놈이 토탈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보통 경우에 따라서 이 위치 에너지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자 그걸 조금 더 축약을 해서 온도의 변화가 없다. 온도가 바뀌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밀도도 일정하다.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토탈 엔탈피가 일정하다는 식이 뭐로 바뀝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죠? 압력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 플러스 로 G Z 그죠? 이놈이 콘스탄트다. 이제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이 베르누이 정리는 여러 군데 많이 쓰이는 식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3장, 4장 통틀어서 배운 게 이 슬라이드 한 장에 다 쓰여진 식입니다. 요 각각의 정의들이 있고 여러분들 요것만 체계적으로 뭐 A4 용지에 한번 쫙 정리해 두면 사실
쓰는 공식이라는 게 요 범위 내에서 다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든지 하면 훨씬 우리가 이 나머지 문제들을 접근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요? 한번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 강의 자료 뒤쪽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두 개의 판이 이렇게 있고 한 경우는 우리가 쿠웨트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요 위쪽 판, 위와 아래 판이 있는데 두 개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는 아래가 둘 다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윗판이 어떤 속도 V로 움직이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옆 오른쪽의 것들은 윗판이 멈춰 있습니다. 윗판이 멈춰 있는 이런 상태. 예를 들어 그냥 가만히 있는 요것이 이제 그냥 두 개 판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여기는 라운드 P 즉 X 방향으로 압력의 변화가 0이고 만약에 이쪽도 압력의 변화가 0이다 라고 하면 이 유동은 흐름이 존재할 수 있는 유동일까요? 얘는 shear 스트레스가 유체에 작용을 해가지고 압력이 바뀌지 않더라도 shear 스트레스가 작용해서 유체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을 momentum driven 이라고 부르고 이놈은 판이 그대로 멈춰 있는데 유동의 흐름이 있다.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압력차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놈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울기는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놈은 0이 아니고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즉 X방향으로 갈수록 압력이 낮아져야 즉 유동의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유동이 흘러가니까 즉 뒤쪽이 이걸 우리가 상류라고 부르는데 상류 쪽의 압력이 더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은 pressure driven flow라고 부릅니다. 주로 내부의 관유동 이런 데서 중요한 문제죠.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둘의 어떤 솔루션을 구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컨티뉴어티와 모멘텀 이퀘이션을 다 한번 풀어서 생각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유동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는 밀도도 일정합니다. incompressible flow입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어티는 식이 이렇게 될 때고 모멘텀 이퀘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자, X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을 보면 V 벡터 다이버전스 U 그냥 풀어 써버리죠. U 라운드 X 플러스 V 라운드 U 라운드 Y가 되겠죠. 그죠? 이것하고 그 다음에 압력 그레디언트 P가 있으니까 라운드 P 라운드 X에 앞쪽에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4장 강의 자료 뒤쪽에 보면 중력이 작용할 때 식을 살려둬도 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꼭 굳이 중력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냥 그건 상수와 다름이 없으니까 그 중력은 지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shear 스트레스만 남아있죠. shear 스트레스는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 타우 xx를 x로 미분한 거 타우 x y를 y로 미분한 거 요래 있겠고 y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은 u 라운드 v 라운드 x v 라운드 v 라운드 y는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플러스 이건 라운드 타우 xy나 yx는 똑같으니까 타우 yy
라운드 y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두 문제 공이 v는 0이 되죠. 즉 y 방향으로 유동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는 유동입니다. v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관의 속도 분포를 이렇게 보면 속도는 오직 x 방향으로 갈 때 만약 y가 일정하다 하면 그 지점의 유동 속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xy일 텐데 요 놈은 x의 함수가 아니고 오직 y만의 함수로 표현된다. 왜냐하면 x 지점이 어디든지 간에 이 유동은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놈은 항상 y 방향만의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유동 공이. 그래서 자 컨티뉴어티케이션을 보면 라운드 u,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y는 0이어야 되죠. 그죠? 이게 컨티뉴어티케이션입니다. 즉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면 세상에 이런 유동은 없다는 거죠. 물질이 어디서 갑자기 생겼거나 뭐 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v가 0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양이 0이죠. 그러니까 라운드 u 속도 벡터 중에 x로 미분한 놈이 편미분한 놈이 0이라는 것은 u가 x의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u는 y만의 함수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공이 따져보면 똑같이 v는 0이니까 이놈 0이고, 그죠? 또 y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보면 v가 0인데 x로 미분하거나 y로 미분하면 다 0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에서 u는 x의 함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놈도 0이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오른쪽 항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식을 보면 타우 xx는 라운드 u, 라운드 x죠. 에, 뮤 2 뮤의 입실론 xy고 그죠? 그래서 이 식은 뮤 곱하기 2 라운드 u 라운드 x가 되고 그 다음에 타우 xy는 이 잘못 썼네. xx를 하고 싶었습니다. xx고 이놈은 2뮤의 입실론 xy고 이놈은 뮤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y 플러스 라운드 v 라운드 x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타우yy는 어떻게 됩니까? 2뮤의 라운드 v 라운드 y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제약 조건에 따라서 라운드 u, 라운드 x는 0이죠. 이놈은 0입니다. 그래서 타우 xx는 0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 없어질 겁니다. 두 문제 공이. 그리고 타우 xy 중에서 v는 속도가 0이니까 이놈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 타우 yy v가 0이니까 이놈도 0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슈어 스트레스, 자, 그래서 타우 xy하고 타우yy도 이제 없어지고, 그죠? 근데 여기서 y 방향 변화는 있는데 타우 xy의 x 방향 변화는 또 없겠죠. 즉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y가 정해지면 슈어 스트레스는 일정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놈도 0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 공이 라운드 p, 라운드 y는 0이 되는 거죠. 즉 y 방향으로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압력 p는 x만의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식을 써보면 0은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x 더하기 자 타우 xy를 여기 포함해 보면
라운드 y, y가 되고 뮤에 라운드 u, 라운드 y가 남고, 그죠? 그 다음에 y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존재하지 않죠? 라운드 y, 라운드 p, 라운드 y가 0이라는 결론 외에. 즉, 두 문제 모두 남아있는 식은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1번 케이스로, 코엣 플로, 이런 유동, 즉, 모멘텀 드리븐 플로, 이걸 이제 코엣 플로라고 부르는데, 요 식에 대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코엣 플로는 라운드 P, 라운드 X가 0이죠. 그죠? 우리가 0이라고 가정을 해서 지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인컴프레서블이니까 뮤도 콘스탄트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식은 이 지배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남는 식은 뭐냐면 u를 y로 두 번 미분한 놈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두 번 미분한 놈이 0이니까 u는 오직 y만의 함수고 ay 플러스 b가 되고 경계 조건 a와 y가 0인 마이너스 h인 곳 플러스 h인 곳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u의 마이너스 h는 0이고 u의 h인 곳에서는 v가 되니까 이 조건을 이용해서 대입해보면 속도 분포가 이런 직선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압력에 의해서 관유동 같은 뭐 이런 유동을 크게 보면 포화젤 플로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2D로만 따지는 거니까 관이면 예, 실린더 같은 모양이죠. 그저 단면이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린더 좌표계를 써야 되는데 그냥 뭐 지금 우리 여기서는 그걸 다루지 않으니까 책의 예제에 보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좋겠고 이 채널 플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라운드 P, 라운드 X가 0이면 성립되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저기 어떤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지배방정식을 갖고 생각해보면 뮤 곱하기 u를 y로 두 번 미분한 놈이 라운드 p, 라운드 x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을 대문자 c, 이 값은 상수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겠죠. 공간상에서. 물론 이게 상수가 아니면 뭐 굉장히 또 어려운 얘기가 되니까 실제 상황과 달리 저걸 상수라 생각하지 하고 지금 우리는 그냥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단순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은 자, 두 번 미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u를 y 방향으로 두 번 미분한 놈은 뮤분의 c로 즉 이 놈도 상수죠. 그럼 한 번 미분한 놈은 직선이 되고 그죠? 다시 한 번 더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솔루션은 y방향 솔루션은 a 그죠? 예를 들어 그냥 이거 그냥 적분을 쭉 하면 u분의 c가 되고 그죠? y가 될 테고 2분의 1 u분의 c y제곱 플러스 ay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또 경계 조건 똑같죠. u가 마이너스 h인 곳에서 속도 0이고 이때 u가 h인 곳에서는 여전히 속도가 0이죠. 이 두 조건을 여기에다가 대입해보면 이런 2차 즉 포물선 형태의 속도 분포 그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 내부의 유동의 속도 분포는 이런 모양, 이런 2차 함수 모양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관 내부 유동은 이 빨대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빨대 유동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자, 빨대 유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도 분포를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그러면 자, 긴 관유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긴 관유동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죠. 자, 여기서 유동이 들어와 가지고 m닷가 들어와서 m닷으로 나갑니다. 이미 요때 만약에 내가 긴 유동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떤 압력으로 후 하고 불어줘야 여기서 대기압으로 유동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분명히 요쪽 면은 대기압일 겁니다. 빠져나가는 곳은. 그리고 요 불어주는 곳은 이 압력보다는 높은 압력으로 불어줘야 되겠죠. 그죠? 얼만큼 높은 압력으로 불어줘야 될까요? 자, 그건 우리가 컨트롤 볼륨 어널리시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에 힘의 관계를 따져보면 자, 이게 하나의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면 이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힘은 X방향만 현재 있겠죠. 힘은 뭐가 있습니까? 압력으로 인한 힘. 요 지점의 압력이 더 높죠. P인 들어간 곳과 나가는 곳의 압력차 곱하기 요 단면적 A가 되겠죠. 단면적을 캐피탈 A라고 두겠습니다. 이게 압력차로 인한 힘이 있고 또 여기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유동이 벽을 지나면서 발생하는 항력이 있죠. 그죠? 그 항력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죠?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뤄야 유동이 그냥 일정한 속도로 쭉 빠져나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쭉 내가 훅 불어서 유동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가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 없죠. 그 다음에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m.v인데 그죠?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의 m.는 서로 똑같고 속도의 평균값도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멘텀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0이란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P인 불어주는 압력과 바깥쪽 나가는 곳의 압력 차로 인한 힘의 차이가 바로 항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항력은 뭡니까? 이 관유동 내부에 속도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속도 분포가 이렇게 있으니까 기울기, 표면에서의 기울기가 뭐가 되나요? 표면에서 쉬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죠? 이 면에서 쉬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쉬어 스트레스는 뭡니까? 그 쉬어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힘인데 모든 표면, 빨대 표면에서 쉬어 스트레스는 다 똑같은 값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저 항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서피스를 통해서 적분을 다 하는데 어떻게 적분되나요? 쉬어 스트레스 곱하기 면적이죠. 그죠? 표면적을 적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 면에 대해서 이 적분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자, 지금 빨대의 단면적이 둥급니다. 그죠? 그래서 저 면에 대한 것은 길이에 대한 적분. 자, 면은 저 긴 전체 면, 빨대의 전체 면을 나타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저 면적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면적 요소를 타우 R 곱하기 요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죠? 요거를 요런 단면에 대해서 요만큼 요소에 대해서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2파이 R dR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적분은 수행해 보면 길이 자 전체 길이는 일정할 거니까 이 빨대의 길이를 캐피탈 L이라고 두면
L 곱하기 그죠? 0부터 2파이까지 타우어를 2파이 R dr로 적분하는 것이죠. 그죠? 쉽게 말해 쉬어 스트레스는 사실 이 입구나 출구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상수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맞나? RDR RDR이니까 이게 2파이 RDR이 아니고 RDR이죠. 그죠? RDR이고 그 DR이 2파이로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면적 전체적 빨대의 면적 길이 L 곱하기 원주 2파이 R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 빨대 바깥쪽 표면에 지금 면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구합니까? 벽면에. 자, 속도 분포를 아니까 벽면에서 작용하는 쉬어 스트레스는 뮤 곱하기 라운드 U를 Y로 미분한 놈이죠. 그죠? 왜? 그 다음에 실제로는 저 면에서 자, 이 면은 Y를 향하는데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사실은 타우 YX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V 방향 속도가 0이니까 정의에 따라서 타워는 뮤 라운드 U 라운드 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월 위치니까 어딥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H 위치에서 쉬어 스트레스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냥 산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 쉬어 스트레스 값은 오직 일정한 벽에서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걸 활용해 보면 Pin 마이너스 PATM 오고 면적은 요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이 차이라는 것은 파이 R 제곱분의 타우 월 곱하기 L 2파이 R이 되고 그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보면 파이 R 없애보면 2 타우 월 다시 이 식은 파이 R 없애면 타우 월이 있고 R분의 2L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그죠? 자, 이걸 놓고 보면 길이가 길어질수록 L이 길어질수록 입구와 출구의 압력차가 커져야 되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주 긴 빨대를 저 끝에서 유동을 불어내려면 내가 엄청나게 큰 힘으로 후 하고 불어내야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고. 그죠? 압력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경을 키우면 되죠. 그죠? 반경을 키우면 이 압력차를 또 줄여낼 수가 있다. 또 이 압력차를 줄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건 벽면의 쉬어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그럼 쉬어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경을 키워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큰 대형 수송관 이런 것들은 아주 반경을 크게 해서 큰 송유관 이런 거는 엄청나게 크죠. 단면이, 반지름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나른다든지 아니면 관을 통해서 뭔가 물질을 전달시킨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유동에서 물체 표면에서 쉬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작게 유지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 유동 설계 이런 거 할 때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죠? 압력차가 있어야 압력차로 인해서 유동이 생기는 거고 왜 압력차가 필요하냐면 결국엔 표면의 마찰력으로 인한 항력을 극복하기 위함이죠. 결국에 유체 요소의 어떤 운동을 만드는데 미치는 힘이라는 것은 뭐 중력이나 이런 거 빼고 생각을 하면 압력하고 쉬어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동 같은 경우 압력차가 쉬어 스트레스보다
인한 항력보다 크면 압력 힘이 항력보다 크면 유동의 흐름이 생기고 가속도가 생기고, 그죠? 항력보다 작으면 감속도가 생기죠. 근데 이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일정한 속도로 흘러간다는 것은 압력차하고 항력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관유동의 어떤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배방정식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쭉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유동은 이 응용유체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교재에 6장에 매우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이 굽었을 때 어떤 손실, 에너지의 손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뤄진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에서 이 관유동은 매우 중요한 챕터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장에서 이번 유체역학에선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배방정식들을 쭉 풀어서 우리가 지금 찾아본 것이죠.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그런 얘기들이고 책에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책에 있는 다음 예제도 스트림 펑션에 관한 얘기인데 이 책의 이그젠플 4.5 문제입니다. 이 솔루션이 실제 존재하는 솔루션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가 라는 게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또 거꾸로 이건 뭐 스트림 펑션이나 벨로시티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가 돼야 되니까 뭐 스트림 펑션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되고, 자, 책에 있는 문제는 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가, 이제 뭐 그거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모멘텀 이퀘이션에다가 저 식들을 대입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시간에 대한 변수가 아니니까 결국 모멘텀 이퀘이션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예제 풀 때 밀도를 빼먹었나? 여기 밀도를 빼먹었네요. 그죠? 여기에 로우를, 그죠? 밀도를 빼먹었는데 의미가 없죠. 왜냐면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죠? U, 라운드 U, 라운드 X, V, 라운드 U, 라운드 Y. 그죠? 이놈이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X가 되고, 더하기 라운드, 여기 뭐가 됩니까? 타우 XX, 라운드 X, 타우 XY, 라운드 Y. 그 다음에 라운드 U, 라운드 V, 라운드 X, V, 라운드 V, 라운드 Y 는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타우 XY를 X로 미분하고 라운드 타우 YY를 Y로 미분하는 이 되겠죠. 그죠? 지금 책에 있는 것 중에 책에는 뭐 스트림 펑션, 뭐 벨로시티 포텐셜 뭐 이런 얘기는 없고 보다 이게 지배방정식을 특성을 만족하는 어떤 조건을 찾아가라.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지금 속도 벡터만 주어져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에서 뭐 항들을 각각 계산해 보면 라운드 U, 라운드 X는 뭐가 됩니까? 2AX가 되고, 또 라운드 U, 라운드 Y는 U를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AY가 되죠. 그죠? 또 라운드 V, 라운드 X는
v를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ay가 되죠. 그 다음에 또 v를 y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v를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ax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를 구해보면 타우 xx는 2뮤. 자, 식을 최종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이게 지금 incompressible 유동이다 인 것이 확실하다면 이 식을 조금 더 간편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continuitycation, 자, 속도 벡터의 continuity가 만족됩니까?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두 개 합쳐보니까 2AX 마이너스 2AX가 0이 나오죠. 그죠? continuitycation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ncompressible 유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뮤의 UX, 라운드 U, 라운드 X고, 그죠? 그럼 타우 XY는 뮤의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V, 라운드 X 이렇게 되고, 타우 YY는 이 뮤의 라운드 V, 라운드 Y죠. 그죠? 그래서 타우, 자,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요 식에서부터, 자, 1번 식을 보면, 1번 식은 로 곱하기 U 그대로 일단은 두고, 라운드 U, 라운드 X는 2AX입니다. 더하기 V는 그대로 두고, 라운드 U, 라운드 Y는 마이너스 2AY입니다. 이놈은 지금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죠. 그죠? 이고, 그 다음에 타우 XX는 여기서 식을 정리해 보면 타우 XX는 2뮤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X니까 4뮤 AX죠. 그죠? 그 다음에 타우 YY는 또 어떻게 됩니까? V를 Y로 미분한 놈이니까 마이너스 4뮤 AX가 되고, 그 다음에 타우 XY는 뮤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Y는 마이너스 2AY고, 그죠? 그 다음에 라운드 V, 라운드 X는 또 요거 또 마이너스 2AY니까 요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뮤 AY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 보면 타우 XX는 X의 함수인데 X로 미분했으니까 여기 남는 놈은 4뮤 A가 되고, 그럼 타우 XY를 Y로 미분한 놈은 또 빼기 4뮤 A가 되죠. 그 이놈 0이네? 그죠? 이놈 0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남는 놈은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X밖에 안 남고. 그럼 두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는 로 U, 로 U에 라운드 V, 라운드 X 그러면 마이너스 2AY가 오고, 그 다음에 V가 오고, 마이너스 라운드 V, 라운드 Y는 마이너스 2AX죠. 그죠? 자, 식이 이렇게 되고, 이놈은 라운드 P, 라운드 Y가 되고, 그 다음에 타우 XY를 X로 미분하면 0이죠. 그죠? 그 다음 타우 YY는 X의 함수인데 Y로 미분하면 이놈도 0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에다가 1번식을 이제 변환을 시켜보면 결과적으로 라운드 P, 라운드 X라는 놈은 마이너스 로우가 오고 여기에 이제 U 자리에 대입해보면 A,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곱하기 2AX가 되고 빼기인데 마이너스 2AXY니까 플러스 4A제곱 XY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 A 제곱이 되고 밀도가 있고 x 3승 플러스 xy 제곱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또 똑같이 산수를 해보면 y로 미분한 놈은 마이너스 2a 제곱 로에 x제곱 y 플러스 y 3승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결과적으로 이 유동이 실제로 만약 존재하고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되려면 이런 유동 조건이 있으려면 압력이 속도의 이런 관계식을 충족해야만 이런 유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압력은 x 방향으로 미분한 놈을 x로 다 적분해 보면 이거 적분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x로 p를 적분해 보면 이 식에서부터 p를 적분해 보면 이놈은 마이너스 2a 제곱 로에 4분의 x 4승 플러스 2분의 x 제곱 곱하기 y제곱 플러스 근데 이 남는 놈은 y로 표현된 놈 p를 x로 편미분했을 때 이 식이 나왔으니까 x로 적분하면 어떤 y만으로 구성된 함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요 두 번째 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면 f 함수가 뭔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해보면 압력은 x와 y의 함수인데 이놈은 마이너스 2a제곱 로가 오고 4분의 x 4승 플러스 2분의 x제곱 y제곱 플러스 4분의 y 4승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상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자, 압력이 이렇게 되고 압력이 이런 상태에서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되어야 나비아-스톡 방정식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실제 이런 속도 분포가 거꾸로 말해서 실제 이런 속도 분포가 있다면 그때의 압력 분포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풀 때 스테디고 인컴프레서블이고 이런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이 압력 분포는 베르누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압력 그죠? 압력은 이 식입니다. 압력 더하기 2분의 1 로 V제곱 V는 U제곱 V제곱이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콘스탄트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Y의 어떤 함수가 아니고 압력 분포가 어떤 상수값 압력과 속도의 제곱을 더하면 어떤 상수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유동은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는 유동이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실은 또 거꾸로 말해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유동이다라는 걸 알면 속도 분포가 이래 주어지면 압력이 뭔지를 거꾸로 찾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2분의 로브 제곱 가지고. 그죠? 근데 그 분포들은 결국 이 원래의 모멘텀 이퀘이션을 다 만족한다는 것을 지금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스트림 펑션은 어떻게 구합니까? 저기에 주어져 있는 u가 라운드 사이를 y로 미분한 놈이고 v는 사이를 x로 미분한 놈입니다. 이 놈이 a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 이 놈은 마이너스 2axy라는 거죠. 그죠? 자, 뭐 똑같이 하면 되죠. 스트림 펑션이 존재한다면 사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방금 조금 전에 압력에 대해서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구하면 되고, 또 벨로시티 포텐셜이 존재한다. 그러면 P를 X로 미분한 놈, P를 Y로 미분한 놈.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분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트림 펑션이 존재하거나 벨로시티 포텐셜이 존재하거나 포텐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문제로 이게 족보에 있는 문제입니다. steady incompressible 2D flow 뭐 속도 분포가 뭐 구구절절하게 뭔가 말이 있는데 그죠? 어쨌든 속도 분포는 u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v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따라서 그죠? 압력 더하기 2분의 1 v제곱 해보면 P0가 나오겠죠. 그죠? 이 두 개 합을 토탈 프레셔라고 했으니까. Material Acceleration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앞에 정의에 따라서 AP는 DT분의 DV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두 개로 나눠서 DT분의 DU는 스테디 플로우니까 U 라운드 U 그냥 이거죠. 네, 그레디언트 U DT분의 DV는 V 벡터 그레디언트 V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An expression for the rate of change of pressure 압력 변화율을 구해보라. 말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압력의 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라운드 P, 라운드 T 즉 시간의 함수가 아니니까 압력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0 아니냐? 이건 0이죠. 이건 0인데 이놈은 0이 아닌 거죠. 이놈은 어떻게 표현돼야 됩니까? 정의와 똑같습니다. 그죠? 이건 속도 벡터하고 그레디언트, 압력의 그레디언트를 내적한 양을 구해보라.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C번 이 유동이 인컴프레서블이니? 인컴프레서블이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가 0인지 아닌지 구해보라는 얘기죠. 속도 벡터 주어져 있고 그죠? 이놈은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V, 라운드 Y 이렇게 되겠죠. 이 유동이 회전 유동이니 뭐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커를 구해보라는 얘기죠. 이놈이 0인지 아닌지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해봐라. 각 방향으로 리니어 스트레인 정의에 따라 슈어 스트레인 정의에 따라 구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유동이 이제 x가 증가할 때 이게 쭉 늘어나는 유동인지 회전하는 유동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정의나 개념이 없는데 문제를 들여다 보게 되죠.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나 그거를 환원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나마 문제 출제 의도를 알게 되고 그거대로 따라하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4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